(2023년 6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자, 우리 군은 경영 마인드가 있는가? 우리 군은 정원 축소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16일 날 나왔죠. 2022년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국군을 50만 명으로 표기됐습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65만 5천 명이었는데 15만 5천여 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60만 대군 시절을 건너뛰어서 50만 국군 시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변화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거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무비용 복무기간을 계속 줄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서 군에 올 남자들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팍팍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전투력 저하 문제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뭘 거론하고 싶은가 하면요. 엄효식 씨라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 정훈 장교를 지낸 분입니다. 정훈 장교는 공보 파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군에서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예비역 대령인데 지금은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10만 명이 60만에서 줄었으면 10만이고 65만에서 줄었으면 15만이 줄었는데 10만이 줄든 15만이 줄든 이게 무슨 의미냐? 육군으로 얘기하면 사단 10개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육군 사단이 22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10개가 나가면 10개 사단밖에 안 되니까 심각한 거죠. 물론 이게 육해공군이 다 줄어드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엄숙 씨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엄대령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요즘 병사들도 100만 원 가까운 봉급을 받으니까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나 본다면은 10만 명이 줄었다고 할 때 1인당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보게 되면 10만 명이 줄으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방비가 남게 됩니다. 이것만 남는 게 아니라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소총 15만 자루 내지 10만 자루가 남고요. 야포, 전차 남잖아요. 동일하게 준다고 보시면. 그럼 그 장비 어떻게 하죠? 돈도 남고 소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65만, 60만에 맞춰서 내무반이라고 하는 생활관을 막산에 다 져놨는데 그게 10만 개의 장병이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줍니다. 이게 대대급 통합 막사로 치면 막사가 250개 이상이 줍니다. 이게 연병장으로 따지면 대대마다 연병장에 있으니까 대대급 연병장 250개가 줄어들고요. 취사장도 그만큼 줍니다. 그에 따라 군량미하고 부식, 전기, 물 다 줍니다. 헬멧도 필요 없고요. 수통도 필요 없고 방독면도 줍니다. 판초우유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뭐랑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저기 곤배령 갔다 왔는데 거기 진동분교가 있었는데 진동분교가 지금 분교 역할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학교가 자꾸 인구가 줄니까 줄어듭니다. 분교도 없어지고. 근데 교육부 예산은 그대로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 학교마다 돈이 넘쳐가지고 돈 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은 자치제도로 해서 돈이 펑펑 들어가거든요.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죠. 근데 아까 인건비만으로도 연 1조 원이 되는 데다가 소총 10만 자로 15만 자로 사용 안 하면 실탄도 덜 사용하죠. 포탄도 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전차나 장갑차 안 돌아가면 기름도 덜 쓰죠. 부속품 덜 쓰죠. 식량도 덜 먹죠. 부식비 안 나가죠. 절약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해야죠. 지금 교육부처럼 각급 학교에 정작 교사들 봉급은 안 오르고 돈 펑펑 쓰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산다? 그런 계획을 우리 군이 할 준비가 돼 있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하겠지. 지금 우리 군에서 병사들 봉급을 2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지금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장교를 해서 소위 봉급을 받더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군 장교를 안 갈라 그러잖아요. 병사로 빨리 제대하면 낫지. 뭐하러 가갖고 이득도 없고,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는 장교로 갔다 오게 되면 취업의 혜택을 줬는데 그것도 없고, 이 군인들에 대한 혜택을 다 죽여가지고 군에 대한 인기가 시들하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못된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약되는 돈을 군인들에 대한 봉급을 올려줄 거냐, 직업군인. 그런 문제 고민해야죠. 참고로 베트남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 뭐 베트남 직업군인들에 대한 봉급을 깎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베트콩 공세 때문에 미국이 철수하고 뭐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이유인지 봉급을 깎으니까 군인들이 그냥 직장을 안 나가기 시작했죠. 30% 탈영하니까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 군인들도 지금 자꾸 연금 얘기 나오니까 부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역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연금도 줄어든다, 뭐 손을 댄다고 하니까. 근데 병사 봉급을 너무 올렸어요. 그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장교들 안 올라 그러면 장교 인기 없고, 내가 기존에 받는 연금이라도 받겠다, 나가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군이 흔들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군인들 봉급을 올릴 것이냐. 한 번 올린 봉급은 나중에 다시 낮추지 못하죠.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무기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엄유석 씨가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조조정인데 바로 뭐 250개 연병장이 날면 그걸 팔아갖고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하든지 이걸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기업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더라. 근데 정부는 이거 못하던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병력이 주는 거에 대해서 엉엉 우는 군인들은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우리 군 간부가 있느냐. 이 문제를 엄유석 씨가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국가안보실 하고 국방부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구 감소 때문에 또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병력이 준다. 뭐 이게 막연히 갈 게 아니라 이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그 남는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근데 나중에 또 갑자기 전쟁 나면 또 다 총동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군까지. 그럼 그때 또 막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해서 심리전 안 한다 그래서 대북방송 시설 없앴다가 다시 한다니까 또 그 시설 다 파기한 거 또 꺼내니까 돈이 이중 나가고 정책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만 나가거든요. 세금만 나가거든요. 막사도 한 번 안 쓰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쓰려면 못 써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유지할래? 이런 거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군인들의 이 마인드가 약합니다. 미국에서는 맥나마라라든지 또는 그 아들 부시 때 럼스펠드가 아주 국방 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들어가다 기업 운영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장관에서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나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더 강한 군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 뭐 군사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을 부위원장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대통령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돼요. 군도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병력 축소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128만 인민군을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이 통일돼서 들어가서 걔네를 무장해제 시킬 때 총 달라 할 때 총 안 주면 싸워야 되잖아요. 인민군 하나한테 우리 국군 둘이 가서 총 내라 하는 게 낫습니까? 인민군 세 사람한테 한국군 한 명이 가서 총 내라 그럴, 우리가 오래 뺏길 수 있죠. 쟤는 128만, 우리 50만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국방 경영 마인드. 진짜 군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엄유석 씨의 의견을 토대로 국방 경영 문제를 얘기해봤습니다.